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가야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얘네들은 뭐다?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는 신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높이가 달라요. 지금 이 부분은 교감신경을 그려놓은 거고, 이 부분은 부교감신경을 그려놓은 건데, 교감신경은 어떨 때 작용하는 거냐면은 우리 몸이 맞이하는 상황을 둘로 나누는 거죠. 교감신경은 앞에 교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긴박하고 긴장이 되죠. 근데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작동하는 게 부교감, 교감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봤을 때 심장에 대해서 이거는 심장에 교감 신경이 오는 작용이고 이건 심장에 부교감 신경이 오는 작용일 텐데, 심장의 교감 신경, 눈앞에 교감 선생님이 계신 심장이 어때요? 두근두근거리고 빠르게 뛰고 심장이 쿵쿵쿵 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의 심장은 심박동이 증가하고 수축 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교감 선생님이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심장의 박동이 감소하고 수축의 강도가 감소하죠.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서 심장의 움직임을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위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호흡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눈앞에 교감 선생님이 계시다. 그럼 숨을 헐떡이면서 열심히 쉬어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숨을 조금씩 들이쉬면서 산소를 별로 안 받아야 될까요? 열심히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도망을 가야겠죠. 교감신경이 오면 어떻게 되냐? 기관지를 억제를 하니까 기관지를 조이는 힘이 억제가 되니까 기관지가 늘어나요. 기관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산소가 많이 오니까 열심히 에너지를 뿜어내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반면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다시 기관지를 조여가지고 산소를 조금만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할 만큼만 산소가 있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은 긴박할 때, 도망가야 될 때 작용하는 작용들을 고르시면 되고, 부교감은 안정적일 때 작용하는 작용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감이랑 부교감은 재밌게도 서로 나오는 부위가 달라요. 교감신경은 세포 핵이 T1에서 L2 사이 이 중간 부분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게 T1에서 L2 요 몸통에만 있나요? 아니죠. 얼굴부터 발끝까지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눈물샘이라든지 귀밑샘, 이 침샘들이거든요. 이런 거 내 맘대로 못 움직이죠. 얘네들도 움직이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T1 흉추에서부터 요추의 사이에 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굴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얼굴로 가는 거고,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바로 심파레릭 트렁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각계로 나뉘어 있어요. 뇌간에 3, 7, 9, 10 4개의 뇌신경으로 나뉘어 있고, 척수신경에서 S2에서 4로 나뉘어 있는데, 자, 얼굴에서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것들을 부교감신경 기준으로 나눠보자면은 3번은 눈으로 가는 것 중에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게 동공 같은 거 움직이는 거 내 맘대로 못하죠. 이걸 지배하고 있고, 7번, 9번 같은 경우는 침샘 같은 것들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하죠. 그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하고 있고, 7번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눈물샘이라든지 아니면 땀나는 것 같은 거 조절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요 내장들 부교감 지배하는 것들이 쭉 10번에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요 경계가 이제 요 부분에서 나뉘는데 그건 나중에 복부 발생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요 경계가 되는 게 발생학적으로 미드것이랑 하인드것, 중간장이랑 뒤쪽 장 사이의 경계부터,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척수신경 S234, 세이크럴 러브 2, 3, 4번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보면은 내 맘대로 못 움직이는 눈물샘이라든지, 눈물샘도 교감 부교감, 침샘도 교감 부교감, 심장도 교감 부교감, 폐도 교감 부교감, 소화관도 교감 부교감, 이렇게 같은 장기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두 가지 신경이 붙어서 내가 긴장하고 급박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쫙 알람을 올려가지고 이 수많은 장기들이 일사불란하게 교감신경스러운 도망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심장은 부지런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폐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도망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딱 알람이 울리면은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다 흥분시켜라. 그럼 얘가 T1에서 L2 사이에 있는 교감신경을 일제히 흥분을 시켜가지고 경계경보로 울리면은 이 퍼져 있는 교감신경 관련돼 있는 애들이 한 번에 흥분을 하면서 도망을 가기 위한 만전을 기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부교감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고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활성되듯이 상대적으로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놈들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뇌는 굉장히 소중한 장기죠. 뇌 주위에 두개골만 감싸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뇌막이 3층이나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제일 겉에 굉장히 단단해서 경질막, 단단하고 질긴 막이라는 듀라마터, 그 다음에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서 거미막이라고 불리는 아라크노이드 마터, 제일 속에 연에서 연질막이라는 피아 마터 해가지고 3가지 종류의 뇌막이 뇌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가 거미막 하 공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거미막이고 이게 연질막이에요. 아라크노이드 마터, 피아 마터. 그럼 이 사이가 아라크노이드 마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거미막하 공간, 섭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 사이가 보면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바로 뇌척수액 CSF가 존재하고 있어서 뇌를 이렇게 수조에다가 둥둥둥 띄워놓은 형태가 돼서 CSF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조에 뇌를 띄워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뇌가 얼마나 연하냐면은 마치 그 순두부 같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머리로 꽁 박으면 어떻겠어요? 요 두개골의 순두부가 관성으로 쭉 밀리면 부서지겠죠. 그런 걸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뇌척수액이랑 뇌막들도 있고 그 밖에 또 영양을 공급하거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선 역시나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뇌실이라고 뇌척수액으로 쌓여있는 공간이 있는데 방금 전에 뇌 바깥에 뇌척수액이 어디 차 있다고요? 거미막하 공간, 지주막하 공간에 차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뇌 안쪽에는 막이 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도 뇌척수액으로 차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뇌실, 벤트리클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뇌척수액은 요 뇌 안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뇌 안쪽을 다 순환한 다음에 밖에 있는 거미막하 공간으로 나와 가지고 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뇌 안쪽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차 있는 부분들을 뇌실이라고 부르고 각각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선 자세히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이 있는데 뇌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혈관들이 많이 있죠.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은 크게 봤을 때 2개의 혈관에서 오는데 이 앞쪽에 있는 요게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내경동맥 단면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올라가는 이게 척추동맥, 버테브랄 아터리인데 이 2개의 혈관을 통해서 뇌를 먹여 살립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는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먹여 살리는 부분을 전방순환,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버테브랄 아터리, 척추동맥으로부터 올라와서 먹여 살리는 부분을 뒷부분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후방순환,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이 2개의 혈관이 쭈루루 나뉘면서 수많은 대뇌동맥, 소뇌동맥, 뇌간동맥이 되면서 여기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뇌 바닥 쪽에 보면 이렇게 혈관들이 서로 다 이어져서 동그라미를 이루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혈관이 한 군데쯤 막히더라도 다른 데를 돌아가지고 피 공급이 가능하게 해주는 우회로 콜레터럴 루트가 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로 윌리스 서클, 윌리스 환, 윌리스 골이라고 부르고 중요하게 다루고 뇌혈관들 같은 경우는 엔드 아터리라고 합니다. 보통 혈관은 어떻게 돼요? 혈관 아터리가 지나가면 모세혈관이 됐다가 베인으로 이어지는데 엔드 아터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맥이 그 자체로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막혀버리면은 주위에서 다른 피가 돌아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뇌혈관은 막히거나 터질 경우에는 해당 혈관이 먹여 살리는 부분이 그대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뇌졸중을 만약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 해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인공들을 아주 겉핥기로 한 번씩 쭉 훑어봤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한 임상신경학이나 아니면 기초신경과학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해당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